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은 일단 경기 지표 엔비디아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어제 유럽 복합 PMI가 발표가 됐는데 52에서 50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시장이 막상 미국의 또 PMI를 봤더니 약간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괜찮구나, 글로벌 경기는 냉각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죠.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연준은 빨리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또 고개를 들이밀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경기 지표에 따라서 약간 등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다만 일부 PMI 지표 중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지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대마불사 대형주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간 버벅거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간 경기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해서 그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ETF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죠. 2배, 3배 올라가는 그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2배, 3배 ETF를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면 못 올라간다, 이게 뭐 시장이 정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다. 어차피 기관들, 외국인들이 또 개인 투자자 물량의 끌어올려졌을 때 매도를 좀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AI 관련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애플마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내놨습니다. 자, 애플이 올해 가을에 출시하기로 했던 AI 관련 것을 출시 안 할까요? 유로존에서 규제가 너무 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에 약간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지표도 좋지 않고 또 이런 AI 관련주들의 노이즈가 많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대형 IB들은 지금 담고는 있지만 그래도 10개월 내에 최저치로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 돌이켜보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 남은 언니가 자기가 먼저 팔았기 때문에 AI 모멘텀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올라가는 엔비디아를 깎아내릴 수는 없었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에는 초대형 기술주 ETF 리밸런싱 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애플은 좀 많이 빠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1%로 이렇게 비중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11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모멘텀도 반영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게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뭐 댈러스는 제조업 지표나 기타 주택 지표, 중요한 것은 이 PC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GDP 확정치 발표되는데, 최근에 AI 모멘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AI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뭐 3% 이상에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죠, 1분기 때.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1.6에서 1.3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약간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노동력을 많이 투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대안이 뭐예요? 바로 AI라는 거죠. AI, 5G, 머신러닝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0번 삽질할 걸 포크린 한 방으로 빡 떠서 옮기면 된다는 거죠. 저 이게 AI고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AI 붐이 또 다시 모멘텀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이 그만큼 고도화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AI 모멘텀이 더 장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매파들은 계속 안 좋은 이제 발언을 쏟아냈겠죠. 최근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금리 상단이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좀 올해는 이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해 3번 할 걸 뭐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나 19명 중에 8명이 올해 금리는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또 카시카리가 한 방을 쏘아댑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마라. 최근에 인플레이션 수치 둔화된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연준 내에서도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은 바이든이 재선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8명의 연준 위원들은 역시 같은 맥락이겠죠. 다만 이제 카시카리나 뭐 이런 크리스토퍼 월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성향이 강하죠. 자,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연속 쏟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은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당분간 제가 고점에서 약간 박스권 등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1선이 요 파란 굵은 선인데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최소한 횡보 내지는 등락을 합니다. 밀려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포모 현상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주 후반에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어요. PC 또 GDP 성장률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약간 지지 라인을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주 초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돼요. 페덱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론 그리고 나이키. 근데 이 기업들이 중국이나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올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11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될 것이고 반등도 시도할 거다. 다만 이제 주 후반이 중요하죠. GDP 성장률이 너무 곤돌박질 치지 않고 약간 하락하는 정도 아니면 뭐 큰 변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떨어진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신 이제 PC나 요게 좀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니까요. 그래서 PC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보면 일단 연준이 벤치마크 벤치마크로 추정하는 물가지표인데 이게 중요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25에서 0.13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것도 약간 줄어들죠. 2.85에서 한 2.6으로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전망치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초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방을 해주고 또 저가 매수가 나올 것이고 반등 나오고 주 후반에 PC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이 뜨거웠죠. 그 지난번에 보면 뭐 22만 건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가계는 실업률이 한 40%는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리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한 5천 건 정도 감소를 했죠. 그렇게 되면 또 뜨거웠다가 식었던 고용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AI가 끌고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AI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이 초대형 기술주들의 ETF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수급이 좀 들어오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지만 주가 수익 비율 보면 3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00배 정도 된다면 그래 너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고작 30배 정도라면 괜찮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일시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등극을 하면서 경계감이 확대가 됐었죠. 과거에 보면 시스코가 닷컴 버블 때 MS를 능가하는 1위를 한번 했다가 살짝 눌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호사가들은 월가의 호사가들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최소 횡보 내지는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밀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 모멘텀 때문에 약간 시장이 올라갔다 눌러줬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제가 딱 한마디 했었죠. 코스피는 전체 하군단이 끌어줄 것이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끌고 갈 거다. 물론 그 와중에서 2차 전지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피가 약간 약화됐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눌러주긴 했지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항상 외국인들은 그동안 포지션을 좀 빼려고 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날은 현선물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기관은 그 틈에도 차익 실현을 하죠. 차익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죠. 싸진 선물을 사고 비싸진 현물을 때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그럼 코스피를 피해서 피난처로 코스닥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시속 게임을 앞으로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느냐? 당분간은 달러가 강세 기조로 이어갈 수 있죠. 상대 통화들 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가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일시적으로 등극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또 둔화되는 거 아니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엔비디아 추종 2배, 3배짜리 ETF를 사다 보니 또 근데 기관들은 좀 많이 팔아댔죠. 아니면 덜 사거나. 자, 그것 때문에 AI 모멘텀의 약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달러까지도 강해졌기 때문에 뺐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모멘텀 중에서 일단 대형주가 쉬어가요. 삼성전자 약간 쉬어가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간 쉬어갑니다. 그렇다면 대형주가 쉬어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는 잘 올라가지만 탄력이 약간 둔화됐죠. 그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중형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니까 스몰캡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나 또 HPSP나 이런 종목들은 뭐 한 번씩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뭐 개별 스몰캡 관련주들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좋은 것은 DI 아니면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저도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보면 DIT나 어쨌든 D램이나 낸드가 고도화되면서 그래서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대감 요게 커지죠. 그래서 그런 DIT나 이런 종목들 아니면 S&T 에너지 이런 종목들. 자, 데이터 센터 설립하게 되고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공랭식 열 교환기 요기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도 좀 몇 종목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중에서 이렇게 상승 초기에 있고
AI 관련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 군단 중에 자동차는 코스피가 쉬어갈 때 방어를 해주는 게 자동차나 또는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동차는 최근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에 약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지배구조 개편.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번 주에 실제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또 벤더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지만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 역시 이제 글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덕산 테코피아나 아니면 태운 로지스 이런 뭐 인터배터리에 참석하고 또는 뭐 2차 전지도 하면서 반도체도 하고 OLED도 하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강해질 수 있는데 좀 시차를 두면서 그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게 어디냐? 바로 K바이오죠. 자, 1분기 때 HLB 그리고 알테오젠이 시장에 투심을 이끌었죠. 자, 앞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끌어갈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의 침투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그래서 ADC, 항체약물 접합체나 이중항체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다음 주에 그 바이오 투심을 끌어가야 되는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미국도 약간 탄력이 둔화됐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쉬어갔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소폭 강해졌지만 테슬라가 강해진다고 한들 2차 전지가 지수로 끌어당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사적으로 알테오젠이 양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동조로 해야죠. 그래서 삼천당이 알테오젠이 안 올라가면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끌어주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일 때 그때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저는 지금 바닥에서 사서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눈 감고 홀딩해서 629%를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뭐 텐베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뭐 아주 큰 수익을 챙기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계좌에 600%, 500% 이상 찍힌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후속으로 삼천당 제약을 지금 15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HLB, 알테오젠, 또 삼천당 제약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끌어당겨줘야 된단 말이죠. 자, 저 종목들이 끌어당겨주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야? 유한양행이나 리가캠바이오 이런 거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TV에서도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리포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비소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장이 5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8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알테오젠이나 요거 보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요거죠. 정맥 주사하면 8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피하 주사는 30분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맞는 것보다는 엉덩이나 맞는 게 좀 시간이 단축되긴 한데 근데 이제 약물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데 요게 이제 약물 전달이 크게 변화가 없다. 요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올라왔고 자,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반기 때는 시장을 장악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플랫폼 기술이 무기다. 그리고 단일 적응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최대 약물을 전달하는 능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시장을 이끌 것이고 리가캠바이오도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면역 항암제들, 난치성 질환을 해소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머크가 피하 주사 변경하는 임상을 종료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엄청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 10건 기술 수출했는데 이제 이런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보려면 이제 아까 피소세 포함 오심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누구죠? 바로 버르노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그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바이넥스가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아질 거고 또 뷰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것들, APR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마일스톤이 누적으로 1조 2천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900억인 이런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2 이렇게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종목도 이런 것들 보면 역시 뷰티 관련주 중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래서 APR 같은 종목들이 좋은데 저는 바닥권에서 해서 지금 1600%가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뭐 방산주나 또는 원격으로나 출산 장려책이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출산 장려책과 이 원격 진료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슈팅에 나오는 정도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다음 주에는 전력설비,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 2차 전지 일부 종목 이렇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전선 관련주들은. 저도 이번 주에 재룡산업이나 이걸 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리드 위즈, 태양광 관련 모멘텀 있는 기업. 근데 당일날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서 28%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 양자 암호는 투자자들이 많이 할 텐데 별로 그렇게 일부 종목만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일부 종목.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일부 종목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따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처럼 크게 한 방 먹자. 끝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매일 먹자.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다 매도 물량을 내놓았을 때 빅머니들은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화려하게 수익률을 장식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팔면 대박을 못 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대박주는. 그리고 투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해보자. 하루에 5%만 내도 한 달이면 1,000만 원 가지고도 더블 시세를 낼 수 있다. 그게 쉽냐? 뭐 계란 장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알테오젠 요걸 끌고 가면서 리포트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처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 종목을 드리는데 성향에 따라서 한 종목만 하라는 이야기죠. 4월 달에 보면 첫 번째 종목은 28%, 세 번째 종목은 40%가 나왔어요. 그리고 5월 달도 첫 번째 종목 15, 두 번째 종목은 34.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종목만 평균으로 냈더니 그래서 6월 달도 보면 시장의 흐름에 맞게 뭐 태성이나 뭐 90% 이상 올라갔고 삼성공조 또는 뭐 바이오가 움직이면 지노미트릭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DI 또 화장품 움직일 때는 세화 PNC 또 이번 주에는 뭐 재룡산업이나 DI 이런 종목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제가 리포팅을 통해서 해드렸던 겁니다. 자 월요일 날 이걸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실전 매매니까 알려드리면 자 이번에 그 정부 저출산 대책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눌림목에서 사라. 정배열 초기에서는 눌림목에서 사면 매수. 근데 빅머니들이 제대로 날릴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올라갈 거라고 살 것이냐 그건 몰라요. 다만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슈팅이 나올 때 팔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저점 매수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이때 팔아드렸죠. 이럴 때 보면
16%가 나온다는 거죠. 그날 이렇게 20선과 60선이 수렴된 이런 것들, 정부 정책 맞물려서 이번에 방산주가 올라가겠냐? 그러면 아침에 여기에서 9시 7분 이내에서 슈팅이 나와. 그럼 좀 팔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도 짭짤하게 10%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새내기들이 강점이니까 자, 음봉 2개 떨어졌으니까 오늘 슈팅이 나올 겁니다 해서 태양광 모멘텀도 있고 미리 앞서 나가야죠. 이번 주에 벌어질 일을 다음 주에 벌어질 일을 이번 주에 저는 매수로 한 거죠. 아침에 사는 거예요. 아침 9시 7분 이내에 눌린 목에서. 자, 그러면 슈팅이 나오면 이때 팔아주면 되겠죠. 이 급등 나올 때 실제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했죠. 여러분들은 당일 내에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침에 사서 급등하면 팔아주는 게 주식이죠. 쉬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건 좀 별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라이콤을 제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제시해드렸는데 아침에 눌림목에서 샀어요. 근데 10%밖에 못 올라왔어요. 상한가나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고 오롯이 상한가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재룡산업이 어제 상한가를 못 들어가서 찰실의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데 일부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팔아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한가를 못 가면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시장이 안 좋아요. 반도체 관련이 다 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도체를 하자. DI. 그래서 DI를 아침에 눌러줄 때 요때 보통은 9시 7분에 사는데 이건 최대한 눌림목에서 공략하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때 눌러줄 때 사시라 했는데 급등이 나와서 차익 실현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아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도 해드렸고 삼성공조나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라이콤 해드렸는데 약간 투자 과열이 되면서 약간 눌러줬는데 그럼 일단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79% 오르고 최근에 보면 뭐 중앙첨단소재 200%, 또 태성 255, YC 이런 바닥에서 사야만 반도체는 끌고 가면 대박이 납니다. 377. 그러다 보면 한미반도체처럼 뭐 800%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상승 초기에서 좋은 종목을 사서 눈 감고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실리콘2 같은 종목은 2&E버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올해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고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정을 받든 잘 올라가든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 투 트랙으로 간다면 정말로 투자자들이 매일 즐거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